그렇다면 독선적인 상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독선적인 상사의 모습 첫 번째는 무조건 내 방식대로를 고집하는 상사들이죠. 상사의 생각에 대한 다른 생각은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상사들이고요. 이들은 부하 직원들은 항상 콕콕 쪼아야만 하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찍어 누르면 된다고 생각하죠. 내 경험과 생각이 무조건 맞고 남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는, 쉽게 말하면 경청이 부족한 상사들이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말들이 많아? 당신들이 팀장이야? 여긴 내가 팀장이야 라는 식으로 말하는 상사들이죠. 그러면서 내 방식대로 따라오기 싫으면 다른 팀으로 옮기던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던가 라고 말하면서 부하 직원들을 협박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 부하 직원들에게 쌍욕을 하는 상사들도 있죠. 이런 상사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에게 함부로 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무의식이 존재하는 거고요. 물론 자기 자신도 부하 직원 시절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오히려 책임감 넘치거나 카리스마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무조건 내 방식대로를 주장하는 상사들은 부하 직원의 반대 자체를 용납하지 않죠. 반대하는 부하 직원들은 부서나 회사를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고요. 그래서 상사의 방식대로 무조건 따르기만 하는 생각 없는 부하 직원만 남게 되고요. 당연히 회의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죠. 말해봤자 좋을 일이 없고 침묵하는 것이 정답임을 이미 깨달았으니까요. 침묵하는 것이 중간이라도 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익숙해지면 전혀 힘들지가 않죠. 노라는 말이 들리지도 않고 모든 직원을 예스맨으로 만드는 거고요. 이런 모습들이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러운 조직 문화가 되는 거죠. 무조건 내 방식대로를 고집하는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상사가 가득한 회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리가 높을수록 좋은 소리만 들리고 나쁜 소리나 반대하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런 상사분들이 많이 계시죠? 독선적인 상사의 모습 두 번째는 소통이라는 탈을 쓰고 강요만 하는 상사들이죠. 이들은 자신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미 결론을 정했으니 경청이란 단어는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 상사들이죠. 쉽게 말하면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듣거나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만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상사들이고요. 그리고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듣더라도 그 과정 자체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할 뿐 결론에 전혀 영향을 주지도 않죠. 솔직히 소통을 잘하고 있는 상사라는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이들은 부하 직원과 소통하는 과정 자체를 엄청 싫어하죠. 이미 마음속에 답은 정해져 있고 부하 직원들은 실력이 부족하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폄하하니까요. 속으로는 굳이 실력도 없는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시간 낭비 아닌가?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상사들이 이끄는 회의는 일방적인 지시와 정신교육이 대부분이고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제가 상사였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소통을 집중하기보다는 말만 하다 보니 계속 탄력받아서 업무 지시와 강요를 더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항상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집중했고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거의 듣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부하 직원들이 말하는 시간보다 제가 말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었죠. 당연히 경청이나 소통이란 단어와는 반대편에 서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소통이란 탈을 쓰고 강요만 하는 상사는 부하 직원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을 끊거나 자신의 생각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바쁘죠. 설득이 안 되면 찍어 누르기도 하고요. 게다가 부하 직원들이 상사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기를 바라죠. 그게 부하 직원들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부하 직원들에게 말투나 사용하는 단어는 공손할 수가 있지만 표현 방식만 착할 뿐 실제 내용은 강요나 설교인 경우가 많고요. 만약 제가 독선적인 상사였다면 이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숨만 쉬고 있어도 적들이 늘어난 거겠죠. 저는 이런 모습이 소시오패스 상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독선적인 상사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는 생각은 나 혼자 해도 충분하다는 상사들이죠. 이런 상사들은 업무를 지시할 때 이 업무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죠. 목표나 방향은 나 혼자 알고 있어도 충분하고 굳이 공유할 필요가 없고요. 업무 목표나 방향, 상사의 의도를 설명하면 할수록 부하 직원들의 불평만 늘어나니까요. 그러니 굳이 생각을 공유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물론 정확히 알려줘도 부하 직원들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요. 자연스럽게 굳이 이런 것까지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죠. 동시에 상사는 지시하는 사람, 부하 직원은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쉽게 말하면 내가 끌고 갈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따라만 와봐 라는 식이죠. 부하 직원들의 생각엔 전혀 관심이 없는 상사들이고요. 그러면서 상사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부하 직원들은 손가락만 쳐다본다고 답답해하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회사에서 인정받고 실력이 뛰어난 상사일수록 강하게 나타나고요. 이들은 내가 고민하는 만큼 고민하는 부하 직원들이 없다고 생각하죠. 간혹 부하 직원 중에 업무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물어보는 직원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독선적인 상사들은 그런 거 묻지 말고 바쁘니까 그냥 시키는 일이나 열심히 해 라고 말하고요. 당연히 부하 직원들의 의욕은 바닥을 치게 되죠. 저는 이런 상사들은 2010년 초까지는 꽤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기업을 다녔던 저만의 경험에 불과하고 중소기업이나 회사마다 다르겠죠.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상태가 나쁜 꼰대들은 어디에나 있잖아요. 아마 이런 상사들은 지금 MZ세대와 엄청 충돌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생각은 나 혼자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책임도 나 혼자서 져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